할지 몰라요. 그걸 대비해서 자식 교육을 시키고 자식 장가를 보내고 그리고 그 정신문화가 찬란한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돼요. 모든 게 주역 안에 다 있어요. 주역 안에 다 있어요. 단 주역으로 그 점을 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래서 그 동양 문화를 높이 받들고 유학을 모르는 사람도 주역은 어떻게 좀 배워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것도 앞으로 우리 근사역 할 때 주역 지겹게 봅니다. 그때까지 나도 열심히 하겠고 여러분도 꾸준히 좀 후원해 주세요. 뭐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만 내가 하겠다는 대로 따라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목숨 다하도록. 자, 아이고 미안합니다. 너무 길었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기회에 그걸 미룰게요. 또 한 가지 더 말을 더 해야 되는데 주나라 역사의 흐름을 끄트머리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은 이제 다 얘기하네요. 자, 그리고 최제사가 그래서 그쪽으로 빠졌네요. 최제사가 황제의 조상이에요. 황제의 조상이에요. 자, 아까 문왕의 아버지, 여기 문왕이 있고 여기 무왕이 있죠. 무왕이 천하를 통일했고 문왕은 통일의 기반을 닦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왕이나 무왕이나 문왕은 천자는 아니지만 같은 레벨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또 주공이 또 그만큼 혁혁한 공로를 세웠으니까 같은 등급으로 다 봐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체제사라는 거는 천자만이 체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요 무왕이 천자가 됐으면은 무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증조부, 고조부까지 여기 고조부까지 5대입니다. 요렇게 제사를 지내는 게 이것이 체제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체제가 뭔가 하면은 이 조상도 조상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 조상도 조상이 있죠. 이 조상의 지낸 제사가 체제사예요. 자, 일반 성씨에 제가 요즘은 씨라 그래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서가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서가라 그랬는데 요즘은 서씨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서가인데 우리 조상이 있어. 시조가 있어요. 시조가 있는데 이 시조를 제사를 종가에서 지내거든요. 종가 사당에서. 근데 이 시조의 윗대를 제사 지내는 게 이 체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제사 10장에 체제사가 나오고 11장에도 체제사가 나오고 그런데 요 두 장은 체라는 요 말만 아시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체라는 요 말만 아시고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 논어를 한 번 더 할 때 그때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요게 10장, 11장이 체제사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12장 제여제 할 겁니다. 제여제라는 것은 제사에 대한 기본이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제사를 우리 해방 당시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그 당시에 제사를 99%가 지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돌상놈 저기 그 하인들, 종들, 노예들 이 사람들 저기 그 뭐 5%나 5%도 안 될 거예요. 이 당시원에도 이 사람들 빼고는 다 우리 조상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저기 그 지금은 저기 제사 지내는 확률이 그 50%라고 들었습니다. 50%는 제사를 안 지낸대요. 뭐 저기 그 한 저기 70%가 된다고 그러지만 제사 지내는 집안이 70%가 된다고 그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50%도 안 된다고. 뭐 어쩌다 한번 제사 지내는 사람도 안 지내는 거예요. 그 계산하면은 50%가 안 된다 그래도 과언일지도 몰라요. 자, 요게 제사에 대한 얘기 한번 저기 봅시다. 자, 제여제 이 저기 한번 읽고요. 제여제, 제시녀, 신제, 자왈, 오불여제, 여불제. 자, 제여제, 제는 기본적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예요. 조상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낼 때는 조상이 계신 듯이 한다. 제여제, 뭐뭐 같다. 계시는 것 같이, 조상이 계시는 것 같이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여제라는 얘기가. 그 다음에 제신여, 신제.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신이 와 계시는 것처럼 한다. 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저기 그 조상신 말고 옛날에는 제사신이 제사를 지내는 신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래서 신을 제사 지낼 때는 신이 와 계신 듯이 한다. 그것이 저기 그 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자왈, 오불여제.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땐 여는 참여예요. 제사에 더불지 않으면 뭐 비슷한 얘기죠. 이때는 근데 정확하게 참여예요. 참여 여자죠. 이때는 그 더불려도 저기 그 참여하는데 그 의미가 통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 내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은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닌 게 된다. 아닌 것과 같다. 제사를 지낸지 않은 것과 같다. 그 얘기인데, 자, 이때도 오를 그 공자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이 제사에 관한 얘기는 어제 그 시를 볼 때 그 나여가 나가 아니고 우리 후손에 복을 주소서, 나에게 복을 주소서가 아니라 우리 후손에게 복을 주소서 있죠. 부모한테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 안 돼요. 부모한테 내가 효자라 그러면 안 되듯이 부모한테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공자가 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제사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은 제사를 안 지는 것과 같다. 그 얘기죠. 자, 요거 저기 이 다들 여기도 그렇습니다. 내가 제사라 그랬죠. 그 공자가 제사에 안 참여할 리가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제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 이것을 다 나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 제사에 받드는 신에 대한 후손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를 내가라고 해석하는 건 잘못이에요. 이건 그 맥락을 이해를 하겠죠. 어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라는 말은 내가 아니고 우리라고 해석해야 돼.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이다. 아는 것과 같다. 자, 요거는
간단한 말 같은데 여기 대한 해설은 대단히 진지합니다. 한번 봅시다. 정자왈, 그 정자는 명도 선생과 이천 선생이죠. 명도 선생은 춘풍과 같고 이천 선생은 추상과 같아. 가을 서리와 같아요. 추상과 같아요. 성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명도 선생을 대단히 높이 인품이 그러하니까 대단히 높이 샀는데, 사실은 학문의 성취에 있어서는 그 아우인 이천만 못했어요. 학문의 성취에 있어서는 그 아우인 그 날카로운 이천 추상 같은 이천만 못했어요. 이 부드러운 사람은 인품은 훌륭하지만 조금 자기의 목적한 바에 좀 못 미친 듯한 그런 묘미가 있어요. 그게 묘미예요. 인간의 묘미.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저씨라 그러면은 대단히 좋은 말이에요. 이웃집 아저씨 그 인품이 그만큼 넉넉한 분을 이웃집 아저씨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냥 이웃집에서 하는 그 미스터김 이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성취 맹자가 추상 같았죠. 대단히 날카로운 사람이었죠. 이 공자가 어땠습니까? 공자가 그 대단히 부드러운 분입니다. 날카롭게 할 때는 날카롭게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부드럽게 할 때는 대단히 온화하고 따뜻하고, 멀리서 볼 때는 좀 거리를 두고 볼 때는 위험이 철철 넘쳐서 대단히 다가서기 어려운 사람 같지만, 가까이서 가서 보면은 한없는 매력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인품이 공자예요. 공자는 굳이 분류를 한다면은 명도 선생 같은 분인데, 여기 이천 선생, 명도 선생 같은 분인데, 형님, 이천의 형님 명도, 한 살 차이인 연년생인 명도, 이분은 근데 50 간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이천 선생은 73세까지 사셨는데, 성품이 좋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짧게 살았지만 사람답게, 그리고 후인들한테 머리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감명 깊은 인품을 가졌던 분이죠. 사람은 그걸 추구합니다. 다 이천처럼 맹자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성공할 수 없어요. 여기다 또 한 사람 더 넣으면은 안현이 공자와 명도 선생 닮았죠. 성품이 역사에 나오는 유학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평하는 게 지금 그랬는데, 안현 32살, 3살 그때 죽었죠. 명도 50에 죽었죠. 맹자 75, 이천 70세, 공자 70세. 그랬는데 소생의 부모들이 73세까지 사셨어요. 이건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한데 그래서 명도와 이천을 합해서 정자라 그랬죠. 정자. 송나라 때에 유학에 거의 주희와만큼의 공덕이 있는 그런 업적을 남긴 분들이죠. 성학의 비조는 주돈이죠. 주돈이 선생. 주돈이 선생인데, 주돈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명도, 이천, 횡거,
이 저기 네 사람에 의해서 그 학문의 틀이 거의 닦여지고 그것을 총망라한 것이 주희였죠. 주희. 그 이 주자가 저기 그 공자 이래로 최대의 유학자라는 얘기죠. 주희가 그 사이에 맹자 뭐 안현 뭐 이런 분들이 다 많이 있었지만 한나라대에도 저기 유학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나 그 다 저기 물리치고 이 저기 공자 다음에 이 주희를 꼽거든요. 유학의 업적으로. 공자는 그래서 저기 옛날에 있던 처음에 창시하기가 어려운데 그 유학을 총망라해 가지고 창시했던 유학의 저기 아버지고 스승의 아버지, 유학의 아버지, 공자는 인류의 아버지죠. 근데 그리고 저기 거기까지만 하고 또 넘어갑시다. 또 저기 잡설이 길어지면은 진도도 못 나가고 이제 2분밖에 안 남았네. 천상 다음 주에 저기 자세히 하고 2분 동안 저기 우선 저기 좀 해봅시다. 정자왈 제는 제선조야. 저기서 제여제는 보통 제사라 그러면 선조의 제사가 많으니까 그냥 제사라 그러면은 선조에 대한 제사고 제신이라 그러면은 제외신야. 요 다음 지금 저기 12장인데 13장에서는 저거에 제사가 나와요. 저기 무슨 제사인가 하면은 13장에는 그래요. 저기 가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건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게 5가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제.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게 조상 말고 집안에서 제사 지내는 게 5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봉선제, 천자가 등극했을 때 태산에 가서 올리는 봉선제, 그리고 저기 왕이 산천에 고혼 외로운 혼과 저기 역병을 일으키는 귀신을 다스리는 제후가 지내는 산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물에 대한 제사 지내는 것도 있고 뭐 저기 그 외에 뭐 다른 제사 지내 방향에 대한 제사 지내는 것도 있었어요. 농사에 대한 제사도 많았고 잘되기로 해달라, 농사 잘되기로 풍년되기로 해달라, 그리고 가을에 농사를 거둬서 고맙다 그런 제사도 있었고 토지신 제사도 있고 그런 제신 다른 신에 대한 제사 여기서 제외신 바깥 신에 대한 제사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선주어효제 선조에 대한 제사는 효제가 주지요. 그 다음에 신주어경 외신에 대한 제사 외신에 대한 제사는 제신주어경 외신에 대한 제사는 경이겠죠. 공경. 자, 그건 마찬가지죠. 집안에서는 효도고 집 나가서면은 공경이죠. 하물며 모든 미물에까지 공경하는 게 유학이죠. 그것이 미물을 공경하는 그것이 오늘날의 자연보호죠. 자, 그렇습니다. 이건 됐고 시간이 다 됐다고 나오는데 시간이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우위 주자말 이 훌륭한 주희도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많아건대라고 했죠. 유학의 겸손은 높은 줄을 모르고 굽히는 것을 낮은 줄을 모릅니다. 끝까지 높이고 끝까지 낮추고 하는 게 유학의 겸손이에요. 차는 문인기 공자 제사지성이. 자, 문인
그 문이죠, 문. 그 기공자의 제사를 공자의 그 제사의 성의를 기록한 것이다. 이것도 뭐 잘못됐네요. 물음에 대한 그 공자의 제사에 대한 성의를 기록한 것이다. 자,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두 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두 장커녕 한 장도 다 못 끝냈네요. 자, 그 여기서 한 번은 여러분들이 듣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요 제사에 대한 기록이 요 밑에 나오는 것들이 대단히 재미있어요. 제사를 왜 지냈느냐 그런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